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성인으로서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로 생각하면은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 입장에서는 성인이 됐는데 나를 아이 취급을 하게 되면은 화가 납니다. 이 내면의 갈등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소통의 방식을 교정해 주는 것 자체가 이런 갈등을 막고 두 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인된 자식과 연로하신 부모님 간의 갈등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자주 보시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충족해야 되는 욕구를 자녀로부터 얻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라는 거는 서로 얘기도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 이제 소통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사실 과거의 부부들은 서로 얘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서로 대화하는 것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자식한테 그거를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해가지고 남편과 대화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아들과 대화하려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거죠. 엄마가 이제 자기한테 힘든 것들 얘기하고 토로하고 그러면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나이 드신 부부의 경우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자식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젊은 성인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거꾸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다 뒷바라지하고 애들 다 키우고 했는데 자식들이 막 나 힘들게 한다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을 좀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나이 드신 어르신이었었는데요. 이 자녀가 어떻게 보면 취직도 못하고 혼자서 생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든 노모가 아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좀 부담을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케어를 해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 든 노모가 힘들게 반찬도 싸주고 식사도 차려주고 하는데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다 말이에요. 문제는 젊었을 때는 엄마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본인도 질병이 생기고 본인도 누군가를 케어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아들은 오히려 더 적반하장, 더 내놔라, 이건 당연한 거다, 이럴 때 이제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고요. 그 분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 아들과의 연을 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안 보니까 차라리 낫다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연 끊고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부모 자식 관계라서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로 좀 고민하시거나 힘들어했던 케이스라든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담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을 계속 돌보고 케어하면서 그 부담 때문에 우울해지고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선이란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너한테 도와주겠다라는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 이상을 요구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을 긋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이 선을 잘 지키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계속해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자꾸 이 선을 넘는다 그러면 그 관계는 사실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선을 정해놓고 이거를 이제 정해놓은 것에 잘 따르는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부모도 이제 나이가 들면 힘들고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 나름대로 자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을 정하고 그 선까지만 도와주고 그 이상을 원한다고 하면은 거절하고 반복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오셨다는 분도 계셨다고 했는데 한쪽이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착취 같은 걸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생기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면의 갈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내면의 갈등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게 되고 혹은 그 아이만 보게 되면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불안장애를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까지 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선 내 자식이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양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좀 모를 것 같아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들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뛴다던가 징조가 있잖아요. 조치가 필요한 그런 시그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자식 얘기를 남한테 얘기하는 걸 좀 꺼려 하세요. 왠지 이제 내 자식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안 하고 뭐 친척들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배우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면 사실 객관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건강관리입니다. 내 건강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 질병,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 악화가 되고 있다. 혹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해가지고 점점 기력이 쇠해진다. 식욕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꼭 한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진행되면은 결과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질환이 악화돼서 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관계를 딱 끊는 것도 있는데 개선한 사례도 있나요? 관계를 끊지 않고.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녀를 성인으로서 대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깐난아기 때부터 내가 키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항상 어리게 느껴져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만 40인데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라는 얘기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저를 아이로 취급을 하는 거죠. 문제는 성인이 된 자녀 입장에서는 성인이 됐는데 나를 아이 취급을 하게 되면은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성인으로서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로 생각하면은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모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사실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막 화내고 짜증내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수 있었던 분들도 이젠 나이가 드시면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은 질병이나 질환이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이제는 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부모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배려하고 공경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이제 결혼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사이도 생기고 며느리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어떤 분들은 연락하지 말아라. 남이다 생각해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좀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걸까요? 참 케이스마다 다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자식이 나의 자녀이기 전에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잘못되더라도 사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 다르거든요.
부부관계는 잘못되면 이혼하고 끊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독립을 해가지고 자녀가 독립을 해서 부부관계가 행복해야지 그 자녀도 이제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두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바라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게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필요한 순간에는 잘 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모든 것을 승낙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걸 지속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과도한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때로는 편하게 좀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끊어내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랑 자녀 간의 갈등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개인 상담만 해도 되는지 아들도 데려가야 되고 다 데려가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처음 시작은 이제 개인 상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힘듦이 있는지 라는 것을 상담을 해보게 되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다. 그러면은 때로는 가족 함께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이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돼? 상담을 받아야 돼? 이런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은 일단은 개인 상담으로 시작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자녀라든지 혹은 나의 가족이 같이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가족 상담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은 서로 간의 소통 방식을 확인하고 이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분이서 대화할 때는 모르는 문제점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작은 부분을 교정을 해주는 거, 소통의 방식을 교정해 주는 것 자체가 이런 갈등을 막고 좀 더 두 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족 상담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실제로는 사실 이제 많이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신과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짧은 상담 시간을 가지고 약물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분들을 전담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심리 상담 센터의 경우에는 가족 치료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적인 가족 상담 치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전문의로서 보셨을 때 이런 부모 자녀 관계는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건지 조언해 주세요. 가장 안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소통이 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부모는 오랜 경험을 쌓고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젊은 세대들은 이런 빠른 세대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익숙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이제 끊임없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노하우를 자녀들한테 전수를 해줄 수가 있고 자녀는 이런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가지고 부모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돌이 있구나, 요새는 어떤 트렌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녀들한테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저 같은 경우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환자를 대할 때, 나의 직원들을 대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부모님은 많은 관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삶의 지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 간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발전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더 그 관계가 돈독해질 때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잘 해결해서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이었습니다.